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정책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기관의 이름이 바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줄여서 신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매출이 크지 않을 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회사가 자리를 잡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신용보증기금, 즉 신보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신용보증기금, 신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하는 신용보증기금 업무 가이드를 보면 성장 유망한 기업을 지원한다고 첫 문장에 써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엄청 힘들어서 돈이 꼭 필요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출 못 받으면 망할 것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성장 유망한 기업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면 엄청 성장해서 사람도 많이 뽑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 같은 그런 회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접근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이 싸게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대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대출 구조는 신보에서 은행에 보증을 서주는 구조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떨어졌어. 은행에 가봤는데 뭐 돈 안 빌려준대. 더 안 빌려준대. 내지는 이자가 너무 비싸. 이럴 때 신보에서 보증을 서주면 대출 금액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금리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관에서 100% 보증을 해주지는 않아요. 보통 80%나 90%, 뭐 많으면 95%, 95% 정도만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나머지 10에서 20%는 은행의 부담을 안고 가는 거예요. 간간히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증기관에서는 이 회사가 괜찮아 보여서 보증서를 끊어줬는데 은행에서 보기엔 그 회사가 별로인 거죠. 그래서 대출을 거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신보에서 보증을 해주는 보증 방법입니다. 보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직접 보증과 위탁 보증입니다. 직접 보증은 뭐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신보에 들어가서 심사를 받고 신보에서 보증서를 받는 겁니다. 그 보증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위탁 보증은 보증서 발행 자체를 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뭐 은행에서는 땡큐죠. 보증서도 은행에서 발행해주고 돈도 은행이 주는데 보증은 신보가 서주는 거니까요. 은행에서 별로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발행을 많이 했고 작년에 뭐 이것에 대한 부실 문제로 크게 한번 이슈가 있었었죠. 자, 신보에서 발행하는 대출 보증의 종류입니다. 신보에서는 여러 종류의 대출 보증을 취급하고 있어요. 일반 운전자금, 시설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뉴워크론, 각종 기술 개발자금, 할인어음 등등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이지만 다른 자금들에 대해 조금만 공부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의 이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보증을 신청하느냐? 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뭐 기존에 신보 거래가 있는 기업은 방문 상담을 생략해도 된다고 공문에 나와 있기는 한데 무조건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좀 더 일이 수월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도 더 많이 금리도 더 적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상담을 하면 자료를 제출해야죠. 자료조사를 통해 심사가 들어갑니다. 심사 단계에선 일단 실사가 나와요. 실사가 뭐냐면 실제로 기관에서 사람이 남아서 회사를 방문하는 겁니다. 뭐 진짜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나와서 보고 질문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실사 단계인 겁니다. 심사 단계에선 사업성이나 성장성, 기술력, 기업가 정신 등을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힘들어서 지금 돈이 필요한 기업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취지에 맞게 준비를 해서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조사랑 실사가 마무리되면 보증서가 나와요. 보증약정서도 쓰고 보증료도 내야 돼요.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5%에서 3% 정도의 수준입니다. 평가 등급에 따라서 차등 적용될 거고요. 당연히 회사와 대표의 신용도가 높으면 보증료도 낮아지겠죠. 이런 절차는 신보뿐만 아니라 재단, 소공인, 기보 포함해서 모든 기관이 비슷비슷합니다.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접수나 자료 제출은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외에도 창업 단계에서부터 재창업 단계까지 지원하는 여러 가지 대출 제도가 신보에는 있습니다. 창업 단계는 창업 활성화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창업하기 전부터 지원하고 보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성장 단계는 성장 동력 확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장 내용도 많고 종류도 많은 단계입니다. 이 부분을 잘 공략하면 꽤 많은 대출 혹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숙 단계는 회사가 좀 많이 커졌을 때예요. 사실 이 정도 규모엔 뭐 대출이 필요한가 싶은 정도의 규모가 되는 기업들이죠. 그래도 항상 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단계도 잘 준비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끌어오고 또 이용할 수 있겠죠. 제도약은 잘 나가다가 힘든 기업, 제도전은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나고 싶은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문화산업 완성 보증 프로그램, 녹색 보증 프로그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위탁 보증 프로그램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기보에는 있습니다. 내 회사를 1, 2년 운영하고 말 거 아니라면 꼭 컨설팅을 받으라고 권유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와, 이런 것도 우리 회사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당연히 회사가 커 나가려면 기술도 있어야 되고 매출도 있어야 되고 영업도 해야겠죠. 근데 뭐 기술이나 매출 그리고 영업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자금 조달이나 지원금 관련해서도 회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보에 대해서 참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영상이니까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